경기도 의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의원 스타그램. 오늘은 경기도 안산에 도착했는데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사무실에서 오늘의 의원 스타그램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원 김진아입니다. 인맥을 바탕으로 한 줄 세우기식 공천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 실험으로 시작부터 주목을 받으며 도의회에 입성한 김진아 의원. 그녀의 정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한번 경험 삼아 나가보자. 그리고 주제들도 뭐 교육 파트도 있고 남북 관계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제3지대에 대한 것도 있고 하니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사실 호기심에 경험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나갔었죠. 정치에 입문하기 전 10여 년간 해온 노무사 일을 통해 노동 현장의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봐온 김진아 의원. 제가 노무사를 한 10년 정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그 정치적인 구호로 노동법들이 계속 개정이 되고 현장은 그거에 따라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예. 이게 정치인들은 정말 이 현장을 알고 법 개정을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어쨌든 정치권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원칙 없이 변하는 법과 제도로 인해 정책 수용자들이 입는 피해와 불합리함을 직접 해결해 보겠다는 열망으로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김진아 의원. 법은 만들었는데 해석이 없어서 이 해석이 현장에서 다 노무사들과 노동부와 그 행정해석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그걸로 해석해서 적용을 시키고 나면 나중에 법원에서 판례에서는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통상임금 판례였고 두 번째로 화가 났던 게 이제 연차휴가 개정이었어요. 근데 연차휴가 개정을 하는데 1년 미만 단기간 근로자들 한 달에 하나씩 휴가 주는 거 좋죠. 취지도 좋고 정치적 구호도 좋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일하는 2년차, 3년차들은 휴가가 1년 다니신 분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럼 이거 현장에서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고 법만 바꿔놨죠. 이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법원 가서 다퉈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면 그때서야 노동부도 움직이고. 산업재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산재 사고를 당하면 임금에 비례해서 급여가 나가요. 그 얘기는 급여를 적게 받는 사람은 다쳤을 때 보험금도 적게 나가는 거고요. 1급, 2급, 3급, 4급 그런 장애 등급이 나와도 그게 임금에 비례해서 받게 돼요.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업무를 좀 해보고 싶어서 들어왔고 없습니다. 없고요. 노동법은 또 2020년도에 엄청 많이 바뀌었지만 현장에서는 지금 가장 와닿는 게 휴일 적용하는 거하고 52시간제라고 표현하는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해석의 문제였거든요. 원래 12시간 연장에 대한 제한은 있었고 이게 5일이냐 7일이냐 해석이 노동부랑 법원이랑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진 건 없고 이제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는 그렇게 바뀌면 바뀔수록 계속 그 근로자들에 대한 대우가 더 박해져요. 다 최저임금이 거의 그냥 입사할 때 월급이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 제도가 그냥 신입들의 급여가 되고 있는 이 구조가 원래 정치권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굉장히 괴리감이 크잖아요. 이거는 최저 수준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거였지 입사하는 사람들 다 그 월급으로 뽑으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외되는 분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게 국가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보완 장치가 되는 상태에서나 이 보호에 대한 걸 저희가 강조를 같이 해야 피해갈 수 없어야 되잖아요. 사실 만들어 놓으면. 지금 피해갈 게 너무 많은 거죠.
시야는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이런 전봇대 전신주 그리고 뭐 이런 전철역 만드는 거 아니면 이 하수구 그리고 그 수도관 교체하는 거 이런 것까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쨌든 도민들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시야가 좀 넓어져서 지금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 갖고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처우 그리고 제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도시 환경 쪽으로 왔는데 이쪽이 이제 건설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업 안전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경제노동위에 계시는 김장일 의원님하고 산업 안전 관련된 그 연구 모임을 또 만들어서 그 도시 환경 쪽의 업무하고 좀 연계해서 건설 안전 쪽을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지 측면에서 주택 부분은 지금 도시환경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업무들을 좀 자세히 보고 있고 현재는 이게 공급이 어려운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급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안산은 사실 젊은 층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지금 30, 40대가 떠나는 게 일자리도 있지만 사실 교육 환경에 대한 거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이들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이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어쨌든 자녀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지만 그 젊은 세대들,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들이 자리를 잡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 떠나지 않게 교육에 대한 것들 그걸 좀 안산에서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아 의원과 함께 안산의 특별한 장소로 이동해 봤습니다. 알록달록 색감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이끄는 이곳은 안산 지역 청년들을 위한 장소인데요. 철도 교량 하부를 청년 창업의 메카로 탈바꿈시켜 사회, 경제, 문화적, 도시 재생 효과는 물론 청년 창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대표 모델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이션지는 경기도에서 만든 청년 창업 공간이고요. 이 안산 전철역 고가 아래를 활용해서 그 입주 업체들이 이 공간을 빌려서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창업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공간입니다. 지난해 여름 문을 연 스테이션 G. 이동식 모듈형 건축물로 조성된 5개의 동에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1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실을 제공해준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그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위치도 사실 지금 이제 철길이긴 하지만 역세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고용할 때도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지원 방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정된 그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창업인들도 이제 와서 여기서 같이 시제품 개발하고 일할 수 있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일에 대한 개념이 예전이랑은 조금 많이 달라져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을 얻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고용과는 또 다른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범위를 좀 넓혀주는 것, 일의 개념을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착취당하지 않고 보호 장치를 좀 마련해 주는 것들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세대는 사실 월급을 받아서 일을 해서 집 거주지를 정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 같아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용기를 갖고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때로는 현실 정치의 높다란 벽에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조금씩 바뀌어갈 세상을 생각하며 이 매력 있는 일에 앞으로도 열정을 다해보겠다는 김진아 의원. 2021년에도 힘차게 뛰는 그녀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제가 어느 당의 소속이든 아니면 지금 이제 양극화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속이든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정치인 김진아가 하는 말은 들어볼 만한 거다.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하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정치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